GMO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한 지가 꽤 됐죠. 최순실이가 한번 이슈를 덮어버리면 3개월을 가요. 근데 이 이슈는 정말 길게 간다. 보통 우리가 뭐 국정원 RCS 뭐 이런 거 하면 한 달 정도 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3개월치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입 아프다. 이제 최순실이란 말 이렇게 많이 붙었는데도 아직도 발음이 안 돼. 최신술이라고 하는 저 양반. 파파이스에 나왔던 다른 무슨 뭐 출연자가 김어준 말고 최신술? 그 양반 우리 방송 매니아였던 거야. 최신술. 자, GMO 표시제가 새로 지금 2월 4일부터 지금 실시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식품을 만들 때 전체 사용하는 성분들 중에 1위 그 용량의 황진 및 쌀 5%, 그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5위까지 드는 식품에 GMO로 의심되는 게 들어있지 않으면 표시를 안 했대요. 근데 지금은 표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성분 표시를 해야 돼요. 전체 성분 중에 들어갔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구멍은 뭐냐면은 식용유, 카놀라유, 간장, 액상과당 등은 GMO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가령 뭐 참치 캔을 보면 안에 참치도 있지만 거기에 가득 채우고 있는 기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카놀라유다라고 하면 사실 카놀라유가 GMO가 잔뜩 들어있는 GMO를 원료로 한 카놀라유를 썼다 하더라도 그 참치 캔에는 GMO 표시를 안 한다 이거잖아요. 열처리, 발효 등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서 검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밝힌 GMO 표시제 구체적 내용을 보면 표시 대상에 국내에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거야. GMO인데. 그러니까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것이 수입이 된 허용 부분이 대두, 옥수수, 면화, 캐롤라, 사탕무, 알파파 등 6종이라는 겁니다. 이 6종에 대해서는 GMO가 남아있더라도 GMO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열 처리를 해서 오기 때문에 DNA 성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그 이유로 이것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정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원래 우리나라에 가장 들어오는 대표적인 GMO가 콩하고 옥수수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콩하고 옥수수 안에서 만들어내는 재가공식품이 아까 말씀하셨던 식용유하고 액상과당 종류예요. 액상과당도 옥수수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 부분에 GMO 원 성분을 갖고 만든 건 맞지만 이걸 만들면서 막 끓이고 붓고 담고 발효시키고 하는 과정 중에 이제 DNA 자체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GMO인지 GMO가 아닌지 그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 GMO 식품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해를 일으킨다고 하는 게 유전자 변형 내지는 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란 말이야. 임상학적으로 인간이 안 먹어본 지금까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우리가 몇 세대를 거쳐 수천 년을 먹어왔던 옥수수나 이건 몸에 해로운지 안 하는지 알잖아. 최소한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근데 GMO로 가공됐던 식품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신체에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모른단 말이야. 최소한 한두 세대는 지나봐야 이게 뭐 암을 일으킨다든지 변형을 일으킨다든지 뭐 아토피를 일으킨다든지 뭔가 거기에 대한 임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알면서도 GMO를 싸기 때문에 그냥 먹자라고 허용해 버린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개에 관련해서는 논 GMO인지 아닌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미 GMO로 가공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GMO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표시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혼동한다는 겁니다. GMO로 개발이 승인되지 않는 게 있어요. 쌀, 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은 넌 GMO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그거는 GMO를 넣으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안전성이 허용된 6종류에 대해서 GMO를 가공 처리할 경우에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논 GMO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되는 거. 아예 GMO를 쓰지 않는 옥수수와 GMO를 써서 만든 옥수수의 가공식품이 얘는 넌 GMO야, 얘는 GMO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어,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는 콩으로 만든 두부와
유전자 변형으로 만든 콩으로 만든 두부가 최종적으로는 이게 넌 GMO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안 가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는 거지. 아까 말한 식용유 같은 종류, 과당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GMO가 우리가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것 중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표시를 안 하고 실태가 이렇습니다. 2016년에 전 세계 GMO 수입 국가 1위예요. 일단 한국이. 예. 2016년에 GMO 전체 물량이 1,023만 7천 톤이었대요. 그 중에 사료를 제외하고 났더니 뭐 돼지, 소, 닭, 오리 얘들한테 주는 거 그걸 제외하고 났더니 사람 먹는 식용이 220만 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해 약 40kg의 GMO를 소비하고 있는 거랍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광우병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보수의 좀 어떤 미친놈들 광우병이 뭐 그래서 먹었더니 낫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우병이 날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이 생겨야 되는 것처럼 설사 안 났다고 할지라도 국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송 소장 말처럼 이게 한 몇 세대에 걸쳐 갖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먹어도 완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 무분별하게. 이번에 뭐 발표는 나름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좋은 걸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거였었는데 미량이 들어 있어도 표시를 하게끔 된 거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는 하는데 그거의 예외 조항으로 지금 이야기한 뭐 식용유, 액상과당, 간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으로 냅두는데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끓이고 어쩌고 하는 가공을 통해서 DNA가 뭐 더 이상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것도 나는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예외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예외적이야. 그러니까 유럽이나 대만 같은 데만 해도 완전 이 다 밝히거든요. GMO이다, GMO가 아니다를 다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뭐 때문에 이런 식의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논리라는 거 외에는 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GMO를 주로 파는 나라도 미국이고요. 그렇죠. 미국은 병과 약이 공존을 합니다. 미국 건강지킴이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바에 의하면은 그 젊은 층한테 치매가 오고 그리고 어린이들 자폐증이 증가하는 이유가 GMO일 것이다라고 각종 분석해본 의사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랑 지금 아이들이랑 뭔가 좀 건강 상태가 좀 다르죠. 사이즈는 커졌는데 단단하게 건강하지 않아. 거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원인을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환경 호르몬 그리고 아까 말한 이 GMO 같은 거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GMO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부작용이 1대에서 나타날지 2대에서 나타날지 모르고 있고 아직 어쨌든 광우병과 마찬가지 광우병도 사실은 30년 후에 나타난 거거든요. 최장. GMO도 마찬가지죠. 언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아까 미국이 가장 최고 수출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 수치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비의도적 혼입치가 있고 혼입치를 인정 비율이 국가별로 좀 있는데요. 유럽은 0.9입니다. 일본이 5%, 대만 관광이 3%, 호주, 뉴질랜드가 1%, 미국은 아예 설정도 안 했어요.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지들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우리 강동원 의원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두부는 거의 다 100% GMO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광범위하게 가공식품으로 GMO를 먹고 있다. 그리고 이 유전자 변이나 이후에 질병과 같은 의 부작용은 아직 조사 자체 또는 예측 자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 옥수수하고 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MO로 만든 콩으로 두부를 만들었다가는 그냥 망하죠. 아무리 수입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되는 콩들,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를 수입해서 대부분 만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액상과당과 주로 식용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용유들이 왜 공업적으로 필요하냐고 하면 모든 종류의 가공식품에서 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가정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양보다도 공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식품 산업에서 쓰여지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과자 같은 거가 많이 예. 그렇죠. 그래서 새우깡을 먹는다 그러면 만일에 이제 이거를 GMO를 쓴다라는 식의 표기를 하게 되면 기업들의 과자를 봤는데 GMO 식용유 썼네? 라고 하는 순간 소비자의 선호도가 훅 떨어지면 내수를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기업들이 이걸 못하게 한 거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2,000원, 3,000원 단가를 더 주더라도 넌 GMO 식용유로 내가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걸 붙여놓는다고 하더라도 저쪽이 GMO라고 표기를 안 하는 이상 이게 가격을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체들, 식품가공업체들 장사하는데 부담 없게끔 GMO 표시 자체를 제외를 시켜줘 버린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놈의 정권은 정말 역 같은 게 그런 거잖아. 고용노동부가 있으면은 박근혜 정권의 정책도 있지만 최소한 노동부는 노동자 편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식약처라고 하면 국민 건강 아니에요. 근데 식약처가 GMO에 관련해서 정보 공개해라 라고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걸었어요. 그거를 대부분까지 공개 안 하려고. 아니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해야지 왜 대기업을 위해 존재를 하냐고. 뭔가 있는가? 그 최순실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아까 지민이 말한 대로 이번에 유전자 식품 GMO 표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확대 시행되면서부터 조금이라도 GMO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GMO를 표시해야 돼요. 이제 1%만 들어가도. 그런데 여기에서 단지 GMO로 활용했더라도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는다.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변형인데 일반 우리들은 어쨌든 변형식품이라 하더라도 GMO로 만든 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더 훨씬 우리한테 국민들한테는 유리해 보이는데 생산성이나 기타 경제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 좀 수정하면 GMO 쪽에서는 어쨌든 좀 괜찮겠어요. 하여튼 GMO로 대표적인 게 옥수수와 콩이고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몬산토인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몬산토 옥수수를 가지고 실제 프랑스에 먼저 몬산토가 생쥐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옥수수를 먹였죠. 그냥 이상이 없었어요. 해부를 해봤는데도 안전하다라고 이제 결과를 발표한 거죠. 똑같은 옥수수를 갖고 프랑스에 있는 한 교수가 2년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생기고 위장이 뒤틀리고 그 안에서 유방암이 생기고 내장기관이 변형이 오는 이런 그 실제적인 종양이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가 않죠. 현재 그 실험 대상이었던 몬산토의 옥수수는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GMO 소비국 2위 전 세계에서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 빼면 우리가 1위인 거예요. 네. 수입에서 쓰면 GMO 수입국 세계 1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의 마인드가 언제쯤 바뀔까요? 사실 촛불 전국에서 뭐 전혀 주목도 받지 못한 GMO 이야기지만 이 마인드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삶의 질이 아까 말한 그 쥐새끼 실험 이야기는 무섭다 또. 나 근데 그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TA 체결로 인해서 농가가 붕괴될 거라고 봤고 실제로 지금 붕괴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FTA를 지금 미국이 깨자고 하면 깨야 됩니다. 깨고 나서 우리나라 쌀 생산량과 각종 콩, 옥수수 생산량들을 어쨌든 국가가 조정을 해서 생산량을 맞춰서 농가를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가정에 나오는 10가지의 음식 중에 8가지가 애국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2가지도 지금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국내산이.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있을 때 FTA 폐기하고 국내 농가를 어떻게 살려서 자급자족을 할 것인지만을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뭐 GMO로 만든 두부나 콩, 식용유 안 먹으면 되지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 GMO 콩으로 큰 돼지고기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한 세대를 더 거칠 뿐이죠. 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 또 식약처가 폭발되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식약처의 이상한 꼼수였습니다. 옥수수나 이건 몸에 해로운지 안 하는지 알잖아. 최소한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근데 GMO로 가공됐던 식품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신체에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모른단 말이야. 최소한 한두 세대는 지나봐야 이게 뭐 암을 일으킨다든지 변형을 일으킨다든지 뭐 아토피를 일으킨다든지 뭔가 거기에 대한 임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알면서도 GMO를 싸기 때문에 그냥 먹자라고 허용해 버린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개에 관련해서는 논 GMO인지 아닌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미
GMO로 가공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GMO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표시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혼동한다는 겁니다. GMO로 개발이 승인되지 않는 게 있어요. 쌀, 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은 넌 GMO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그거는 GMO를 넣으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원래 우리나라에 가장 들어오는 대표적인 GMO가 콩하고 옥수수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콩하고 옥수수 안에서 만들어내는 재가공식품이 아까 말씀하셨던 식용유하고 액상과당 종류예요. 액상과당도 옥수수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 부분이 GMO 원 성분을 갖고 만든 건 맞지만 이걸 만들면서 막 끓이고 붓고 담고 발효시키고 하는 과정 중에 이제 DNA 자체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GMO인지 GMO가 아닌지 그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 GMO 식품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해를 일으킨다고 하는 게 유전자 변형 내지는 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란 말이야. 임상학적으로 인간이 안 먹어본 지금까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우리가 몇 세대를 거쳐 수천 년을 먹어왔. 가령 뭐 참치 캔을 보면 안에 참치도 있지만 거기에 가득 채우고 있는 기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카놀라유다라고 하면 사실 카놀라유가 GMO가 잔뜩 들어있는 GMO를 원료로 한 카놀라유를 썼다 하더라도 그 참치 캔에는 GMO 표시를 안 한다 이거잖아요. 열 처리, 발효 등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서 검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밝힌 GMO 표시제 구체적 내용을 보면 표시 대상에 국내에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거야. GMO인데. 그러니까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것이 수입이 된 허용 부분이 대두, 옥수수, 면화, 캐롤라, 사탕무, 알파파 등 6종이라는 겁니다. 이 6종에 대해서는 GMO가 남아있더라도 GMO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열 처리를 해서 오기 때문에 DNA 성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그 이유로 이것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정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안전성이 허용된 6종류에 대해서 GMO를 가공 처리할 경우에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논 GMO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되는 거. 아예 GMO를 쓰지 않는 옥수수와 GMO를 써서 만든 옥수수류의 가공식품이 얘는 넌 GMO야, 얘는 GMO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어,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는 콩으로 만든 두부와 유전자 변형으로 만든 콩으로 만든 두부가 최종적으로는 이게 넌 GMO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안 가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는 거지. 아까 말한 식용유 같은 종류, 과당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GMO가 우리가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것 중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표시를 안 하고 실태가 이렇습니다. 2016년에 전 세계 GMO 수입 국가 1위예요. 일단 한국이. 2016년에 GMO GMO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한 지가 꽤 됐죠. 최순실이가 한번 이슈를 덮어버리면 3개월을 가요. 근데 이 이슈는 정말 길게 간다. 보통 우리가 뭐 국정원 RCS 뭐 이런 거 하면 한 달 정도 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3개월치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입 아프다 이제. 최순실이란 말 이렇게 많이 붙었는데도 아직도 발음이 안 돼. 최신술이라고 하는 저 양반. 파파이스에 나왔던 다른 무슨 뭐 출연자가 김어준 말고 최신술? 그 양반 우리 방송 매니아였던 거야. 최신술. 자, GMO 표시제가 새로 지금 2월 4일부터 지금 실시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식품을 만들 때 전체 사용하는 성분들 중에 1위 그 용량의 황진 및 쌀 5%, 그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5위까지 드는 식품에 GMO로 의심되는 게 들어있지 않으면 표시를 안 했대요. 근데 지금은 표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성분 표시를 해야 돼요. 전체 성분 중에 들어갔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구멍은 뭐냐면은 식용유, 카놀라유, 간장, 액상과당 등은 GMO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